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의 반장 신하영입니다. 자, 패권이라는 말 좀 무섭지 않아요? 들으면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뉴스만 들면은 나오는 좀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역에서 비롯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지난해 쌍방 관세 보복으로 촉발된 무역 전쟁은 일단은 3월 1일까지 시한부 휴전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강대국들이 벌이는 고도의 외교전과 이 아슬아슬한 대립의 분위기. 자, 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부터 2주간 빅뱅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갈등을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중국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연사는요, 중국 산동대학교 우수근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니하오, 니하. 우수근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서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그냥 곤두박질 쓰지 않습니까? 이 두 나라가 싸우면 우리한테는 더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되죠.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 폄하하는 거 위주로 나오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사람이 많다? 저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새 정치랑 공산주의. 과거의 고정관념, 안 좋은 편견이 강하니까요. 중국은 우리한테 기회인데도 그 기회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 되는 거예요. 먼저 미국과 중국 지금 싸우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나라였습니다. 1972년만 하더라도요. 그때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라는 형식으로 해갖고 역사적인 화해를 했거든요. 1970년 그 당시만 하면은 냉전이 서슬을 펄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미국 자유민주주의 태두인 미국과 그다음에 사회공산주의 태두였던 당시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 소련과 중국이 있었습니다. 팽팽하게 싸워갖고 언제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그때 머리를 쓴 것이 소련과 중국의 사이를 갈라놓음으로써 우리가 패권 대국이 돼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에게 손을 내민 것이죠. 그래서 1972년에 역사적인 미중 화해가 됐고 미중 화해가 됨으로써 조만간 소련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냉전은 붕괴되고 말았죠.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자기들이 유일한 패권 대국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1970년대 초 엄청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때는요, 중국의 경제학자에 의하면은 연간 2천만 명 정도의 아사자가 나타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시기였거든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은 당시 자본주의 태두인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그 당시 윈윈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싸웁니까? 오늘은 제가 중국의 입장에서 주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꾸 싸움을 걸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나라들인데 갑자기 미국이 중국이 미워졌을까요? 미워서 이렇게 괴롭힐까요? 왜 그럴까요? 중국의 성장이 미국 입장에서는 좀 견제 대상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기하고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커서 이제 자기한테도 위협이 되니까 이제는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싹을 눌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띵동. 맞았습니다. 미국 지도자의 성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강한 지도자여가지고 맞습니다. 부드럽게 풀지 못하는.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나시는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중국을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두렵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들이 수십 년간 유일 패권 대국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해왔는데 이게 쉽지 않게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전에는 구소련이 자기들의 도전 세력이 될 것 같아갖고 중국의 손을 빌려서 그거를 막아버렸는데 지금은 그 중국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미국이 지금 원하는 대로 관세를 내려주고 미국의 농산물이라든가 에너지를 많이 사주고 뭐 한들 해결이 근본적으로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관세를 위주로 한 무역전쟁은 일단락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패권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국제사회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되죠. 왜입니까? 무역전쟁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 남의 나라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 그냥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조금 더 열린 사고에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식으로 저는 이 열알기가 지금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환 미국, G2 중국의 싸움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두 나라가 싸우면 우리한테는 더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역전쟁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 남의 나라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 그냥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골고루 잘 알고 우리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을 두고 볼 때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잘 알죠. 20세기서부터 자유민주주의 우방으로서 계속 쭉 같이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그만큼 다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알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중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저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은 딱 인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렴하고 이심전심이야. 그리고 차이나는 예. 사람이 많다? 예. 우리나라보다 북한하고 더 친하다? 독재 정치랑 공산주의 이런 좀 인권 탄압 이런 부분. 예. 자,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조금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맞으니까요. 하지만 누구나 다 마찬가지. 국가도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면,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긍정적, 부정적인 것이 다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냐 하면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매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한 중국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1780년 정조시대 때인데요. 중국의 청나라에 아주 청나라를 멋있게 쭉 만들어왔던 건륭대가 있었죠. 건륭대의 칠순잔치 때 우리 박지원 선생이 파견됐죠. 사신으로 파견돼갖고 열하일기라는 걸 줬지 않습니까? 열하일기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청나라는 오랑캐고 우리는 명나라를 대체하는 소중화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척하고 불신하고 폄하하기만 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발달했고 이렇게 선진적 이런 면도 있고 부정적이지만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면도 와, 우리가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에 불과했었구나. 우리가 사고방식을 깨야 되고 좀 더 열린 사고에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식으로 실학적인 생각을 많이 전파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열알기가 지금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죠. 예를 들면은 교통수단은 다릅니다만 서울에서 부산이라든가 광주 가려면요, 대구 같은 데 가려면 KTX로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서울 인천공항이라든가 아니면 김포공항에서 중국의 베이징이나 샹하이나 뭐 대도시 텐진이라든가 칭다오 같은 데 가려면요 1시간 3, 40분밖에 안 걸려요. 칭다오라는 곳은요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더 가까워요. 그리고 바로 지척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영토 규모 3번째로 이 큰 나라를 우리는 아직도 우지 저 멀리에 있는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카더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과거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나라를 상대로 얼마나 제대로 된 외교를 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린 사고로 21세기적인 대한민국적인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봐야지 미국과 중국의 다툼 속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을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